네, 이번 경제 언박싱에는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시고 항공업계 이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저희가 이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이야기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뭐 그 사이에 좀 바뀐 게 좀 있을까요? 네, 아주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이제 화물 분리매각 네. 이 사회가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분리매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이 합병 승인을 EU 측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 받기 위해서 네. 이 화물 분리매각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시아나 경쟁 제한이 우려될 수 있는 아시아나의 피인수 기업을 이제 매각해라라는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게 요청을 해서 네. 이사회,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이사회 승인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이제 EU 측에다가 제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기억에 10월 30일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사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 이사진들 안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알짜 사업, 알토란 같은 그걸 화물 사업을 그게 내놔야 되느냐? 그렇지. 이제 어떤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나 안에서. 이게 왜냐하면 지금 뭐 3년간 끌어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11월 2일에서 이제 결론을 냈는데 그 안에서 뭐 중간에 이사회에서 뭐 사퇴하신 분도 있고 또 끝까지 이제 뭐 이건 반대다 하신 분들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최종적으로 매각하는 거를 아시아나 이사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아시아 말씀하신 대로 화물 카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사업 부분이 이제 코로나 동안에 특히 이제 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연 3조 원 이상 뭐 매출을 네. 올리고 네. 아시아나 항공 경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이걸 떼놓고 사실은 이거를 좀 제가 이해하기로는 반독점법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인수합병을 위해서 네네. 결국 그래도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큰 손해가니까 이게. 이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예. 이번 기회에 한번 과연 그렇다면은 카고 예. 화물 사업의 아시아나의 비중이 어땠느냐를 복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단기 기억에 대해서는 뭐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20년, 21년, 22년, 3년 기간 동안에 평균치로 놓고 보면은 한 50% 정도의 이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의. 그러나 이제 뭐 최근까지는 뭐 70%까지 피크할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 사업이 주도적으로 아시아나의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간다라는 어떠한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럼 보자 한번 그 예. 과거에는 어땠는가?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 18년도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한 뭐 25% 30% 정도 전체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면은 과연 아시아나의 주력이 마치 우리가 화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착시 효과가 여객이었을 때가 더 많네요. 네, 여객이 당연히 많죠. 근데 그거를 워낙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객의 비중이 줄다 보니까 예. 정말 기억하시겠죠? 그 좌석을 다 맞아요. 뜯어가지고 그쵸. 거기다가 예. 이제 카고를 싣고 개조했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일부 LCC들도 그랬고 그래서 화물 사업의 비중이 생각보다 아시아나 높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판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사견입니다. 근데 이 논쟁은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 화물 사업이 알짜에서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결국에는 이 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이 딜을 승인하느냐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무슨 얘기냐? 매각이 결정이 안 되면 조건이잖아요. 조건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매각이 합병이 매각이 안 되면 합병이 그렇죠.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임원진들의 어떤 그동안의 이 딜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내 이사분들이라든지 사회 이사분들은 아무래도
이 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고 요때다 싶어서 이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본질은 화물 사업이 아니라 이 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여기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100% 제가 걸고 얘기하지만 이 딜은 무산입니다. 안 된다. 합병은 끝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유는 지금 매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냐인데 근데 정말 많은 숙제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꾸역꾸역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딜을 얻어내기 위해서 네, 예. 우리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안 되지만 일단은 우리 산업으로 놓고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다가 놓고 볼 것이냐, 딜을 놓고 볼 것이냐, 아시아나를 놓고 볼 것이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아시아나가 이걸 반대했다 그러면요, 지난 3년간 어떻게 보면 독자 생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아나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지 산업은행이나 대한항공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안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그거를 이사회에서 들이밀고 우리 이렇게 자구안이 있다. 자구안이 있다. 그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안 걸면은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독자 생존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면서 반대를 하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예. 네, 말씀하시죠. 저 표를 보면 이제 EU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카고를 분리매각해야지 합병을 것처럼. 승인해주는 네.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결국은 그런 어떤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뭐 아시아나가 이제 제가 보기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 당국이 우리 경쟁 당국 넘어갔고 몇 개 국가를 넘어갔지만 흘러서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나 이사회가 다시 이 딜을 원점으로 놓고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화물 매각 때문에. 네. 그리고 결정을 어쨌든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지난 3년, 이제 곧 해도 바뀌고, 이게 4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끌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합병이 눈앞에 와 있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7분 응선을 넘겼다 이제 했는데 아마 오늘은 제가 8분 응선을 넘었다.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아마 탄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정 조치안에 대한 어떤 접수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심사 완료 국가가 이제 총 14개 국가고 지금 심사 중인 나머지가 EU, 미국, 이제 일본입니다. 그렇죠. 좀 아까 그래서 봤죠. EU가 네. 이제 화물 가지고 얘기했고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미국이 화물을 얘기할 거다라고 전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EU가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에서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흘러 EU까지 갔는지. 근데 저는 미국도 왠지 화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 그건 생각이지만. 해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네. 그렇게 해소가 된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EU 것보다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 구체적으로 그렇지. LOI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렇지. 뭐 그런다든지 뭔가 제가 이 판을 전체적으로 3년 동안 봤을 때 왠지 EU하고 미국이 서로 계속 이렇게 이 대한항공을 놓고 아시아나 합병을 놓고 이렇게 이제 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8분 응선이라고 하신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런 거 얘기할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 일본은 이제 유럽하고 미국의 어떤 두 가지를 볼 놓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화물 카고를 떼냈단 말이에요.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네. 누가 사갈까요? 그래서 현재 아까 이제 인수위양서를 낸 이제 세계 업체가 있는데요. 그게 티웨이, 에어프레미아, 그다음에 이스타항공, 그다음에 에어 인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에도 나오지만은 네네.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의외가 이제 제주항공가 이 안 나왔다는 것이 여기에 약간 이제 뭐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좀 그거였군요. 지켜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관심이 없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이 세 개 업체가 지금 이제 인수 의향서를 냈고요. 거기서 이제 화물 산업 인수자가 이제 예상대로 LCC 사업자들이 화물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니즈가 맞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지만 이것이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매각가는 뭐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혹자는 1조 원 정도의 이제 부채가 화물 사업 안에 LCC들이 있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세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물로 나왔어도 이제 인수자가 마땅히 있을까라는 것도 하지만 지금 부각되는 이제 나온 데가
이제 에어 프레미아, 이스타, 에어 인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이제 이거를 떼내면 네. 뭔가 이제 또 주력해야 되는 이제 사업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떤 것들을 뭐 생각하고 네,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뭐 아까 뭐 여기서 많은 산업들을 다루시겠지만 생각보다 항공산업이 그 깊게 어떤 스코프는 되게 좁습니다. 스코프는 좁고 그 깊이는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안에 정말 많은 그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인력과 연관 기술력, 산업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연관 산업이 들어가지만 그냥 딱 사업 부분으로 막 하면 여객, 화물 이렇게 돼요.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객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여객이 지금 실제로 아시아나에 그동안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까지 2분기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아무래도 이제 대형 항공사다 보니까 장거리 노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노선을 좀 집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딜이 끝까지 이제 되면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사이에 있는 어떤 중복 노선이라든지 또 그런 시간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객 안에서 좀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항공산업도 이제 경기를 타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적이 이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네.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3분기는 항공업에서 가장 빛나는 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수요가 있고 또 유학생들이라든지 뭔가 전체적으로 좀 이동이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악재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고환율, 고유가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늘 뭐 악재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엔데믹 상황에서 이 고환율, 고유가가 얼마나 이제 이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매출을 누르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크게 이제 그 고환율, 고유가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요 공급, 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급이 더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고환율, 고유가가 영향할 것이냐, 그게 이제 서로 싸우거든요. 네. 근데 이번 뭐 경기라고 나가요 판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좀 더 많이 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억눌러졌던 어떤 수요가 그렇겠네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이겨냈고 그 다음에 공급이 또 2018년, 19년 기준에서 많이 못 따라줬어요. 못 따라줬죠. 여전히 지금 네. 한 긍정적으로 한 85%까지 코로나19 이전보다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노선 같은 경우 아직 완전하게 회복을 안 했습니다. 맞아요. 한 50에서 60%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완전한 공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실제로 4분기 연속 흑자 매출을 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속속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좋은 실적들을 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4분기겠죠. 4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항공업에서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윈터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3분기보다는 과연 좋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죠. 그 전쟁 이슈도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 그것이 이제 유가하고도 상관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라든지 여행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작용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4분기에 이러한 소비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가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항공업계 이슈들 황용식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또 자세한 얘기 나눠주시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